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봄이 훌쩍 왔어요.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모닉 이론에서도 시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간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모닉 이론에서 시간론이라고 부르는 개념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간론이라고 이론에 론자를 붙였어요. 이거 제가 만든 이름인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타임 컨시더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것은 지금 띠오리, 이론이 아니라 사실은 컨시더레이션 정도라는 거예요. 컨시더레이션이 뭐냐? 고려사항이라는 거죠. 고려사항. 고려사항은 뭐 지침이라든지 가이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고려사항일까요?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무슨 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론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 또 부르기도 좋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모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반전과 반응을 구별하는 일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일시정지 현상에 대해서 배웠어요. 추세라는 것은 항상 금방 움직이고 금방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뭔가 일이 있을 때 마음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듯 차트도 사람들의 심리로 움직이는데 뭔가를 정리하고 방향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일시정지 현상이었고, 오늘 이제 시간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반응과 반전을 살피는데 세 가지 정도의 고려사항이 있다. 그중에 일시정지, 시간론, 그리고 각도론이 있습니다. 추세를 이제 판별하는 데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에요. 기본적인 캔들이라든지 뭐 PRG 테스트 이런 거 다 그런 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시간론이라는 것을 오늘 이제 배울 거예요. 시간론이 굉장히 또 흥미롭습니다. 어떤 건지 함께 살펴볼게요. 차트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시간에 대해 궁금해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차트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 데이터로 표현된 가격 흐름의 차트는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졌죠. 수학이 나와요. 그쵸? 벌써 머리가 아프실 수 있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거 간단한 거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X축이 있고 가격을 이루는 데이터에는 Y축이 있는데 Y축을 이루는 게 보통 가격이죠. 가격.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얼마야. 그래서 주가가 얼마 올랐어 할 때 뭐든지 가격이 가장 중요하죠. 그쵸? 잣대가 되는 거죠. 기본. 근데 이 가격과 함께 이 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요소가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X축 시간. 그래서 많은 기술적 분석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가격을 알기 위해선 이 시간을 완벽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언제 정확히 주가가 반등하는지. 대충 주가가 반등할 법도 했는데 언제지? 그 타이밍을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물리기가 싫으니까. 또 다 똑같은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죠? 맨날 사고 매수하고 물리고 공부하고, 그렇죠? 매수하고 물리고 공부하고 뭐 이게 사람들의 사이클인데, 그렇죠? 여기서 다들 똑같이 알고 싶은 거죠. 나 물리기가 싫어. 그러면 언제 기가 막히게 매수를 할까? 이것이 만인의 공통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시간을 파고들면 이 시간의 비밀을 파헤쳐서 뭔가를 깨우치면 그 변곡점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뭐 동양뿐만이 아니라 서양뿐만이 아니라 동양에서도 뭐 연구를 하죠. 예를 들면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도 이 시간의 변곡점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뭐 17일, 26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해서 정확한 시점까지 아는 것은 거의 뭐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지만 정말 시원하게 누구 하나 답변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 시간 요소의 비밀에 대해서 파헤친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모닉 이론에서 굉장히 선구자 역할을 한 레리 페자벤토도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뭐 다른 학자들, 브라이스 길모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시간의 요소를 담은 책까지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 시간의 요소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스페큘러티브 적혀 있죠. 스페큘러티브 이게 뭐냐면 투기적인이라는 뜻이에요. 투기적인이라는 뜻입니다. 투기적인 시장의 행성 하모닉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투기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그렇죠? 투기 이런 말을 싫어하고 뭐 트레이더 이런 말도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투자자 이런 걸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말적인 어원에서 어원의 뉘앙스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해외 책들을 보시면 투기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이걸 다룬 책들이 뭐 이 책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투기라는 말이 들어간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기, 단타를 얘기하죠. 단타, 단기 트레이딩. 그다음 욕심, 탐욕이 그득한 그런 걸 투기심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투기적인 시장의 행성 하모닉스. 사람의 욕심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약간 이렇게 패시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시장의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시간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보나치 비율 설명할 때 나오는 요 그림 황금 비율이 들어간 1, 2, 3, 5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죠. 암모니아처럼. 그리고 이거 지금 행성이죠. 블랙홀 같은 우주의 신비, 자연의 법칙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인 뜻을 담은 책이에요. 지금 제목은 투기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인 책인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이제 레리 페자벤토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나는 가격도 중요한데 시간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정말 찐이라고 생각해. 이 시간의 비밀을 뭔가 알았을 때 시간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가격보다 시간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적인 요소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싶어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가격과 시간이 조화를 이룰 때 조화가 하모닉이잖아요. 그렇죠? 하모닉이 원래 조화라는 뜻도 있잖아요. 여러분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하모닉 이런 책을 읽으면 하모닉 이론에 나오는 하모닉 패턴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말 자체를 원시적으로 조화라는 용어로 쓰던지 이런 것을 좀 판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뭔가 조화를 이룬다라는 말로 이 하모니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과 시간이 조화를 이룰 때 추세가 극적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추세를 결정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그래프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론, 가격 변동에는 어떤 일정한 사이클이 존재하고 있다. 일목균형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어떤 논리와 이론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간론의 전제이고, 이 모든 기술적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듯 인간이 아무리 많이 살려고 해도 불로장생할 수는 없는 그런 변할 수 없는 그런 사이클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융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시간론의 이제 전제고, 이 시간들이 의미 있게 사용된 차트들이 분명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의 도출을 바탕으로 어떠한 일정한 사이클이 존재한다라고 전제를 세우는 거예요. 함께 이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유진투자증권 보통주 주식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제가 상승하는 데 걸린 시간, 하락하는 데 걸린 시간, 그리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데 걸린 시간, 이런 것을 제가 토대로 분석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코인베이스의 주식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상장한 이후 하락할 때까지의 동일한 시간을 두고 나서 정확하게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세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또 상장가 초기에 있었던 고점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런 것도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차트 자세히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는 지금 차트는 유진투자증권의 차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닥으로 보이는 저점 기준으로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본 예시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상승하는데 총 64봉, 캔들 64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상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유진투자증권의 주식 같은 경우는요, 64봉 정도에 걸쳐서 주봉 올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저점과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을 시작하였죠. 다시 하락을 하고 이전 바닥을 높이고 지지를 하고 올린 상태로 지금은 보여요. 차트를 보실 때는 이전 저점을 높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전 저점보다 하나 더 높은 그 지점이 왔을 때 채널을 형성할 수 있는 처음 그 밑간이 되기 때문에 이 이전 저점을 위해서 얘가 지지를 했느냐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고점을 형성하는 데 64봉, 그리고 떨어지는 데까지 64봉이 걸렸어요. 그러면 딱 요 지점까지가 됩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데까지 지금 60봉 정도가 흘렀을 때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지금 이 지점인데 이전 고점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채널 중단을 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데요. 이전 저점 바닥부터 여기 고점까지 만든 이 파동 대비해서 지금 현재 60봉까지 만드는데 걸린 그 길이를 한번 재볼 거예요.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 툴을 이용해서 이 길이 대비해서 얘가 얼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0.618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0.618이라는 수치는 이 피보나치 비율 차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0.618까지 도달하는데도 60봉이 걸렸고, 이 파동, 1번 파동 대비해서 2번 파동이 이전 저점에 위에서 지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또한 약 69봉 정도로 비슷한 시간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인생사도 그렇겠지만 모든 만물이 그렇겠죠. 이 무자르듯 자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3번 까지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4번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앞으로 저도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면 얘가 이 위에 여기 지금 기울기를 높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시간론 다음에 각도론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래서 이 지금 이전 기울기를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가 지금 이 주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주식을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좋은 자리는 어느 자리일까요? 첫 번째로 좋은 자리는 이 선에 걸쳐져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만약에 얘가 내려왔을 때 이런 자리를 준다. 라고 만약에 했을 때 여기에서 여기 왔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밑으로 뚫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뚫고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모양을 보이느냐, 이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가 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이제 얘가 이 기울기를 지키는지 아니면 채널 하단까지 밀릴지 이걸 살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였던 코인베이스 차트 함께 살펴볼게요. 이 코인베이스 차트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상장하자마자 떨어진 바로 그런 주식이에요. 근데 상장하자마자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다들 익숙하죠? 상장하면 보통 한번 던지고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떨어진 바로 그 주식인데, 이 코인베이스가 이전에 지금 2023년 바닥이 1월이에요. 그 비트코인 차트의 바닥과 거의 비트코인 차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주식 차트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코인 거래소니까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요 가운데 이 매물대를 형성한 이 기점을 두고 시간을 잰 것입니다. 보통 중심점 표기라고 해서 중심 마킹, 미들 마킹이라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해서 파동을 그리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분이 이제 글렌 릴리 선생님이시고 파동학자신데,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 중간 마킹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 파동, 이 중간에 가 있는 얘가 이제 미들 뭔가 매물대를 구간으로 양쪽을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양쪽 길이를 계산을 했는데 이 길이도 거의 아주 똑같진 않지만 이 중간을 기점으로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잘 보이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완전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형성한 것을 보았을 때 여길 중간으로 기점으로 약 45봉, 뭐 제가 지금 47봉 이렇게 했지만 뭐 하나씩 양보해도 되겠죠? 한두 개씩. 그래서 이렇게 45봉 뭐 이런 식으로 나눠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얘네가 어쨌든 시간 흐름상으로 뭔가 여기에서 반의 시간을 보냈다면 중간을 기점으로 나머지 반을 아래쪽에서 보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여기서 이렇게 주고, 이 차트는 사실 로그 차트로 보면 조금 더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로그 차트로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일반 차트로 봤을 때가 이걸 판별하기엔 더 예쁜데, 그렇게 봤을 때 자, 여기에서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가는 시간을 제가 잰 거예요.
이 시간은 제가 이렇게 잰 거죠. 이것 대비해서 이렇게 쟀다 하는 건데 이 툴을 같이 또 함께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피보나치 툴을 킵니다. 이 피보나치에서 추세 기반 피보나치 시간 툴을 클릭을 해요. 그래서 이 하락하는데 바닥까지 걸린 시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얼마나 얘가 대비해서 시간이 흘렀는가를 보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 툴을 이렇게 됐을 때 현재 지금 0.618만큼 지나갔고 1이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은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앞에 하락한 만큼의 시간 대비해서 이 오름세 시간까지가 지금 1을 기점으로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될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1에 만약에 도달을 했을 때 이 고점에 다시 도달을 할지 그것이 굉장히 재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 추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는 풀매수할 거야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렇게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아직 뭔가 추세가 바뀌기에는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간 툴이 있어요. 또 다른 시간 툴이 있는데 피보나치 타임존이라고 합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피보나치 툴에는 가격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툴들이 있고 시간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툴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가격과 시간을 둘 다 볼 수 있는 시간 툴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제공하는 피보나치 툴들이 있는데요. 다양하게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보나치 타임존이라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수치가 아닌 이런 식으로 보시면 1, 2 이렇게 자연수가 나오죠. 이렇게 자연수 피보나치인 1, 2, 3, 5, 13, 8, 8, 13 그리고 21 이런 식으로 자연수의 피보나치 수를 바탕으로 한 이런 시간 툴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을 때 본 그런 1, 2 이렇게 단순하게 살필 때에는 이런 툴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함께 이 시간론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가볍게 들어보았는데요. 자, 시간론. 이름은 시간론이라고 붙였지만 실상은 시간 고려사항이에요. 즉, 우리가 차트를 함께 살펴보았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이론처럼 수학 정답처럼 이거니까 이거야 라는 이론이 완벽하게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고려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살펴봤듯이 이 시간론은 기본적인 전제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었죠? 아까 전에 사이클이 존재한다. 즉 시간의 대칭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대칭성이 있는 동등한 시간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하모닉 패턴에서는 어떤 대칭성을 얘기해요. 하모닉 패턴이란 이름 자체가 약간 조화를 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패턴이 W자라고 쳤을 때 이 W자의 이 대칭성, 얘와 얘, 그쵸? 얘와 얘가 우리가 뭐 프랙탈 이렇게 얘기도 하죠, 보통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여기와 여기가 어떤 대칭성이 있는 동등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 시간의 대칭성을 기본 전제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대체 시간의 범주, 대체 시간. 방금은 얘 대비 얘의 대칭이었죠. 그리고 얘를 W자를 하나로 보고 얘 대비해서 얘의 시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조그맣게 얘와 얘의 대칭성, 그리고 얘와 얘의 대칭성. 그래서 하모닉 패턴이 완료된 이후에 그 반전을 할 때 어떠한 또 기본적인 시간을 재는 그런 대체 시간의 범주를 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피보나치 시간 툴, 제가 보여드렸듯이 피보나치 시간 툴 기반의 도구를 써서 최소한의 범주를 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고려사항을 사용하는데 왜 사용하느냐? 왜 사용하느냐? 이 모든 것은 다 위반의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모닉 패턴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얘가 얘대로 매뉴얼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잘 갈 수도 있지만 잘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차트라는 것, 인생의 만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다만 한번 도전해볼 만한 자리가 오고 한번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한 번쯤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이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위반의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 고려 사항은 위반의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래서 배우실 내용은 시간론을 이용한 3가지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 3가지 전략 정도와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부터 살펴볼게요. 시간론을 이용한 3가지 전략. 그 첫 번째는 바로 제가 기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대칭성을 이용한 전략입니다. 시간의 대칭성. 제가 좀 전에 피보나치 도구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듯 여기는 지금 0, 0.382, 0.618, 1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추세 기반 피보나치 시간 확장 툴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왼쪽 날개 대비해서 우측 날개의 시간을 잰 거죠. 그래서 얘가 반전을 할 타이밍이 왔는데 과연 할까? 라는 시간을 재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거죠. 자, 봅시다. 이 시간 대비해서 이제 툴을 잰 거예요. 왼쪽 날개 대비해서 우측 날개가 어떻게 됐을까 했더니 1대1인 이 대칭 시점에 완벽하게 하모닉 패턴이 완성되었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예시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예시는 굉장히 훌륭한 예시인 거예요. 패턴이 1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완성이 되었고 또 여기에서 기가 막히게 빠른 시간 내에 어느 정도의 반전을 보여줬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좋은 예시예요. 찾기도 힘든 굉장히 좋은 예시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차트 패턴이 이렇게 심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턴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아, 얘는 정말 기가 막히게 1의 자리까지 기다렸더니 1의 자리에서 너무 깔끔하게 반전을 잘했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론을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라고 기본적으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가져갈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알 수 있는 내용 두 번째. 어떤 거냐면 시간이 완벽하게 맞고 하모닉 패턴이 완벽하게 나왔지만 반전도 완벽한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반전이 얘랑 얘가 예쁘게 너무 잘 떨어졌다고 해서 얘가 기가 막히게 한 번만에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끝까지 내려갈 거라는 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얘네가 예쁘게 맞았다는 것과 얘네가 정말 반전을 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1의 시간을 기점으로 들어왔어. 아, 얘는 1이니까 이제 반전이 나올 때 됐어.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포지션을 잡았어.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한 1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빠른 시간 안에 결판이 나오겠구나,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서든지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최소한 익절을 가져갈 건지 생각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얘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무조건 최소한의 이익은 챙겨야 한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얘와 얘가 상관관계가 100%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항상 리스크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서 한 번 더 고점을 리테스트를 하고 이 고점 대비해서 이제 쭉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는 차트가 알리바바 차트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쭉 잘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이제 두 번째 테스트에서 이제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기가 이렇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다라는 흑백 논리 사고보다는 언제나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목표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시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두 번째 전략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최소한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패턴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패턴 나와서 잘 반전할 수도 있지만 패턴이 무효화, 위반될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어떨 때 힘이 너무나 강할 때. 힘이 너무나 강할 때는 이게 위반을 한다는 것 자체가 패턴을 이기는 힘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예요. 추세가 너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그냥 마냥 손 놓고 있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가 만약에 운 좋게도 내가 매수를 했어요. 내가 여기서 C 지점에서 매수를 했어. 매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팔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죠. 팔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얘가 자꾸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그럼 이거 패턴 위반의 가능성이 있겠는데 하면서 이제 지켜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여기에서 분할 익절을 하고 나머지는 더 들고 간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올라가면 위반하는구나. 정말 너무 좋다. 하고 박수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패턴을 보고 나는 여기서 숏을 들어갔다. 난 여기서 매도 포지션에 나는 베팅을 했어. 그런데 여기까지 내가 지금 여기 숏인데 여기까지 물려 있어요. 그렇죠? 물려 있어. 그런데 어떡하지 내려갈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테스트 했으니까 내려갈 거야 하는데 여기에서 보통 곧 저점을 높였다. 그럼 여기에서는 빨리 리스크를 파악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패턴을 위반하고 올라갈 때는 이 패턴이 너무나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익절을 보고 있었어. 그럼 여기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미 놓쳐버렸다. 여기서 갭상이 나왔다. 갭이 발생해 버렸다. 그러면 여기에서 빨리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시간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또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나 불안해. 지금 숏 포지션 잡았는데 불안해. 이거 반전할지 안 할지.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날개 대비해서 날개를 세웠어. 그런데 얘가 목표가에 빨리 도달했죠. 1보다 빨리 도달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1은 이 보라색 지점이에요. 얘가 빨리 도달했어. 그럼 한 1까지는 기다려볼까? 1까지는 좀 한번 기다려보고 1쯤에 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가 1.27짜리였으니까 아마 여기에서 1.27에 탁 내가 숏 포지션을 잡았어. 그러면
지금 뭐 이도저도 아니고 자꾸 물림만 계속되는 현상이겠죠. 그럴 때 1이 숫자가 됐어. 그러면 내가 1에는 정리를 한다. 1에서 내가 반응 나오는 거 보고 정리한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얘가 그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1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1에서 얘가 반응이 좀 뭔가 싸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응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 조심해야 되겠다. 일단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잡는데 어떤 가이드라인, 지침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또 살펴볼게요. 이번에도 어떤 예시냐면 바로 이 위반의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패턴이 보통 완성이 될 때에는 너무 빠른 시간에 완성이 되었거나 하면은 일단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좋아요. 특히 예를 들면 이 예시는 뭐 꼭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예시는 이런 경우입니다. 배 패턴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배 패턴이 나왔는데 얘가 보통 여기 시간 대비해서 여기가 어느 정도 시간 관계상 이렇게 대칭성이 있으면 좋은데 얘가 너무 빨리 도달한 거예요. 얘는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시간이 흘렀는데 얘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의 패턴이 형성된 시간 대비해서 얘가 너무 빨리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론 차트라는 게 이렇게 세 가지는 있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한 번 더 올라가서 PRG를 한 번 더 테스트하면서 시간을 보낼 경우, 그리고 얘가 이대로 위반해서 쭉 내려와서 뭐 한 크랩 패턴까지 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배 패턴과 크랩 패턴은 0.5를 둘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배 패턴은 되돌림 패턴으로 0.5라는 비지점을 가지지만 886에서 떨어지고, 크랩 패턴은 똑같이 0.5를 B포인트로 가질 수 있지만 확장 패턴으로 여기가 1.618, 크게는 1.902까지 떨어지죠. 2까지. 이 차이, 이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판별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이 패턴이 너무 일찍 도착했을 때. 그래서 보통 기본으로 가장 미니멈의 우측 날개가 완성되는 시간을 따지면 보통 0.382보다는 좀 시간이 더 걸려서 완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패턴이 지금 현재 0.382를 보다 조금 더 지나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0.382도 안 되어서 완성되는 경우도 있고 0.382 조금 더 넘어서 완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딱 완성되었으면 물론 반전을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고려 사항이니까요. 여기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패턴이 내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얘가 만약에 이 올라온 파동 대비해서 다시 조정을 받았고 다시 상승하기 위한데 너무 시간이 이르다. 뭔가 반전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시간이 이르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이거 너무 빠른데 여기는 찐반전이 아닐 수도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최소한의 기준을 세울 때 이 0.382 피보나치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예시를 살펴볼게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식별과 실행 사이의 반응 시간. 우리가 이 하모닉 매매의 3단계가 있죠. 패턴, 식별, 그리고 실행, 그리고 관리까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패턴을 식별하는 시간과 이 실행을 하고 수익권에 접어들기까지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긴박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실행의 시간인데 패턴 반전이 실행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피보나치 추세 기반 시간 툴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용을 시켰을 때 얘가 0에서 이 패턴 길이 대비해서 이 정도의
일 정도의 시간을 놓고 뭔가 반전을 한번 기다려 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지금 항생지수이거든요. HSI라고 항생지수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 저점을 지지를 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관건이고 지금 현재 아직 0.38이 정도 시간이 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반전을 한다면 만약에 이 아주 여기서 추세가 굉장히 하락세가 세다고 할 수 있어요. 저항선이 여기를 일단 뚫고 올라가느냐가 일단 관건입니다. 보통 하락 추세가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 한 번만에 갑자기 투더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옆에서 이런 횡보의 시간을 겪는 거죠. 그렇죠? 계속 저점 고점 매수 매도가 타이트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상태가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패턴입니다. 이 패턴. 그래서 보통 큰 패턴이 하나 나오고 작은 패턴이 불리시로 하나 더 나오면서 시간을 끌고 비로소 조금 상승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흔한 예시예요. 같이 한번 항생 차트 살펴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항생 인덱스 지수입니다. 지수인데요. 지금 이게 주봉상의 차트이므로 얘가 굉장히 하락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항생 차트는 불리시한 하모닉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패턴이 아직 그럴싸한 반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모닉 패턴상에는 여러분들 0.382가 최소 이익 목표가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타겟 매수 지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미 0.382에서는 수익권에 들어와 있었고 최소 이익 목표가를 실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겠죠. 하지만 보통 이제 길게 더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얘가 또다시 여기서 만약에 지지에 성공한다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큰 패턴이 나오고 나서 좀 반응을 하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내려왔어요. 이런 것은 보통 추세를 한 번에 돌리기 어렵기 때문이고 만약에 이동평균선 사용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처럼 갑자기 V자로 저 하늘로 갈 수가 없는 원리로 되어 있죠.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이동평균선 사용한다 그럼 여기서 뭔가 골든클로스 신호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지지하고 올라간다. 그것이 바로 이 저점 밑에서 저점을 지지하고 올라간다.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항생 차트, 항생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오래된 하락 추세선을 뚫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고 이 이전 저점을 지키는지 이거를 지지하고 올리는지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론이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유의미하게 사용되는 그런 예시들을 많이 살펴보았어요. 이번에는 시간론이 꼭 반드시 맞다라는 이론으로 보기에는 조금 사실은 미흡해서 원어로는 고려사항이라고 붙여진 그런 시간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시간이 의미가 별로 없었던 사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비트코인 차트 4시간 봉의 과거 차트인데요. 현재 보시면 여기에서 나비 패턴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나비 패턴이 여기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라고 봐도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상에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완성됐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보통은 1대1 정도가 굉장히 좋은 구조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이 패턴처럼 1.618 그리고 거의 2.38이 2.618에 가깝게 흘러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차트를 사실은 하모닉 패턴 계속 유효하고 얘네가 초가로 고점을 조금 더 올렸다라고 만약에 보게 된다면 더욱더 길어지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보통 패턴은 이렇게 길게는 잘 완성을 잡지 않고 한 요 정도로 보통 완성을 잡는데요. 여기에서 반응이 있고 나서 다시 한번 반전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1대1보다도 훨씬 긴 시간이 걸려서 완성되기도 합니다. 이 패턴도 보시면 굉장히 또 신기하게도 피보나치 비율에 맞게끔 이 패턴의 반전이 이루어지기는 했어요. 그래도 앞에 보신 예시들에 비하면 이 차트는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니멈 정도는 한 0.382 이상 정도의 시간은 그래도 갖는 것이 좋다. 그리고 크게 만약에 패턴이 간다면 그래도 2.618 구간 전에는 완성을 하는 것이 좋다 정도로 이렇게 최소한의 기준과 최대치의 기준을 세워놓고 시간론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고려사항, 시간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